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대거 반등에 성공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루 새 주가가 4.76%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시총 3조 달러 선을 회복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일 대비 4%대 상승했는데요. 오늘 기술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내년에 시험 생산을 거쳐 공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이와 더불어 2026년에는 옵티머스의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현물 ETF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의 ETF 승인 이후로 6개월 만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창사 이래 첫 파업을 겪은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보름 만인 오늘 임금 교섭을 재개합니다. 오늘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3일 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등장했던 이 기술주, 그 자금이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한 주 동안 약세를 겪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이 기술주로 저가 매수세가 되돌아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4.7%대 간방 상승을 보였고요. 또 메타와 알파벳, TSMC는 2%대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를 시험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번에 5%대 강세를 하루 동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반도체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오늘은 다시 1%가량의 이 상승 반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2거래일 연속 쌍끌이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반대로 이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의 약세를 중심으로 2%대 큰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 오늘 다행히도 0.79%, 약 0.8%가량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81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현재 매수세로 전환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는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어제 강하게 흔들렸던 양대지수,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양대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력 설비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로 꼽히는 4대 첨단 산업의 전력 의존도가 기존 산업보다 무려 8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력 의존도란 이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전력 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를 합니다. 전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디스플레이는 85%의 의존도를, 반도체는 83% 수준의 의존도를 나타내고요. 또 이와 비교해서 철강은 전력 의존도가 11%로 디스플레이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는데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수급이 필요한 이 전력,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빠졌던 우리나라 증시, 역시 반등 줄 때도 약하네요.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거 약한 건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죠. 뭐 대단할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늘 여러분들이 최근 5년에서 10년 동안 느꼈던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제가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바닥을 치려면 언제다라는 얘기도 어제 또 공개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이죠. 4시 공개방송에서 말씀했는데 오늘도 4시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못 들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들으시면 되고, 이미 제가 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 주에서 사실은 먼저 얘기했었어요. 언제냐면은 요 방송에서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온다면 파란색을 메고 왔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나운서님도 그 얘기 하자마자 끄덕끄덕 그러셨는데 여러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보면은 언제였냐면 여기 음봉 발생했을 때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 여기. 그러면 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란색 넥타이가 조정을 얘기를 했느냐? 아니, 여러분들 사람이 365일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모든 자연의 이치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에서 파동 이론이 있는 거고 마디 비율이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생략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때문에 조만간에 조정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봉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게 신호가 될 수 있겠네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시장이 하락장이나 폭락장을 예상해서 얘기했던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면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까? 한 번도 자빠져 본 적 없어요? 무릎 안 까져 봤습니까? 이게 다 자연적인 혹은 정상적인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올라왔다가 잠깐 무릎 까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을 걸고 자연스럽게 그냥 감기 정도 살짝 걸렸다가 다시 또 회복할 거라는 거를 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 장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테마 장세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주들, 남북경협주들, 트럼프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도 그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하고 대마 관련주들 막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하락장이라고 봤었으면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금봉 떨어지게 되면 테마주들 이미 벌써 마이너스 40%. 오늘도 막 하한가 들어가는 거 막 20, 30개 나오고 전문가님 종목들 박살나는데 지금이라 손절할까요? 마이너스 60%인데 어떡할까요? 이러면 이제 하락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테마주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테마 장세는 테마하기 계속 용이한 시장인데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고요. 미국 시장도 계속 실적 발표가 뭐 오늘서부터 계속 있을 거예요.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뭐 퀄컴, 뭐 AMD, 뭐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순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일정에 제가 한 번씩 다 얘기했던 부분이고 공개 방송에서도 어쨌든 실적들이 나오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봐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역시 시장은 강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푹푹푹 꺼지면서 급락으로 떨어지질 않으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빠졌어요. 먼저 빠졌는데 오늘 뭐 나스닥 1.5% 올라가도 제가 어제 공개 방송 미리 얘기했거든요. 나스닥 1% 올라갈 수 있다. 어제 저녁 방송에 얘기했구나. 저녁 방송에 나스닥 1% 정도 0.8% 올라가는 거 보고 어제 저녁 방송 상담 방송에서 이제 월요일마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거 반등 준다고 바닥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1.58% 올라갔죠. 바닥 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 바닥 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은 바닥은 언제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가 뭐 신이면 탁 꼭 집어가지고 뭐 8월 뭐 1일 아니면 뭐 7월 뭐 28일 뭐 2시경에 갑자기 뭐 홍해가 갈리고 막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막 상한가를 갈 것입니다. 이러면 사입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 차트 모양을 보면은 모양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연구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서는 막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거를 맞춰가면서 예상하면서 근데 그게 잘 맞아요. 사람이 예측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크게 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제 이걸 시장이 바닥치냐고 얘기했느냐?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시죠? 공개 방송에 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못 들었으면 들어오면 되는 거고 들었으면은 뭐 안 돌아도 되는데 궁금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조선주 쪽에서 뭐가 좋다라고 얘기까지도 해드렸는데 어쨌든 시장 얘기인데 자 그래서 이건 돌릴 겁니다. 그래서 곧 돌릴 거니까 FOMC도 30일 날쯤에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도 돌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돌릴 건데 일단 60일선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2,750 라인이고 오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어제 미국 시장이 1.5%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왜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긴 올라갔죠. 0.74%. 그럼 왜 이렇게 약한가요? 왜 약하냐면 아직 저 5일선을 돌파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돌파하기까지 모양을 좀 더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2, 3일 정도는 더 옆으로 횡보하거나 미국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미국 시장 어제 엔비디아 무슨 뭐 목표가 상향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주들 반등 나오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나 급등이 나왔죠. 자, 미국에서도 미국 기업들도 반도체 기업들도 IRA 보조금 받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만 줄이겠다는 거야. 다 줄인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 같이 박살나야 되는데 걔네들은 왜 급등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여러분들이 우려예요, 우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IT가 죽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테마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제들도 움직이 괜찮고요. 제약주들도 괜찮고 자 로봇 이슈 이것도 얘기 또 길어지는데 자 테슬라에서 로봇만 이거 이미 벌써 알고 있었던 얘기죠. 자 그럼 로봇 만들면 로봇에다가 김밥 넣습니까? 뭐 밥 풀러요? 아니죠. 뭐로 움직이는 거요? 자율주행, 카메라, 반도체, 뭐 관절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뭐 그쵸? 뭐 베어링, 뭐 구동 모터 이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봇 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전선 안에 물론 안 보이게 넣어있지만 뭐 PCB 그 휘어지는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딱딱하고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반도체가 들어갈 거고 뭐 통신 그렇죠? 그게 무선으로 돼야 되니까 무선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드 꽂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등등.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봇주들이 근데 생각보다 로봇주가 안 움직여요. 그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로봇주들이 판매가 되고 이거 진짜 쓸만하다. 분명히 쓸만할 때가 옵니다. 그 지금도 제가 봐도 쓸만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로봇 한 3, 4년 전에 나오는 거 보면서 한 50년은 걸리겠네. 저거 누가 사나 그랬는데 1세대, 2세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만드는 거 보면 진짜 1년 만에 장난 아니에요. 막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정도 수준이니까 처음에서는 무슨 청소기 수준으로 애들 뭐 장난치나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수준 보면은 달걀도 집어내고 일도 시키고 거기서 말귀도 알아듣고 대단하죠. 뭐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로봇들이 판매가 되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들, 장비주들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쪽은 미래적으로 괜찮고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괜찮고 뭐 화장품도 움직이면 괜찮고 지금 뭐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제가 어제도 아니 그저께도 조선기자재 줬는데 벌써 지금 이제 3% 달성하려고 말랑 그러는데 어쨌든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관련주들, LNG 가스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테마주들은 다 좋아요. 테마주들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전도 그다음에 전력도 뭐 시장이 지금 바닥은 안 쳤지만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결국은 테마주들은 순환하거나 돌아가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이 득세하는 장세가 지금이에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가장 먼저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여전히 이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저희 잠시 후에 4시에 저희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있을 예정이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연 오늘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재룡산업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산업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1.82%가량 약하게 조정받고 있고요. 현재 시각 8,1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재룡산업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전선, 전기 테마주들이 한 2주 동안 조정받고 있는 중이에요. 2주 동안 조정받고 있는 중이라 이제 움직일 때도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떨어졌는데 하락장에서는 테마주들이 더 많이 떨어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하고 대마 관련주도 급등하고 결국은 지금은 그러니까 테마가 득세하는 지금 그런 장세입니다. 거기다 미국 시장도 하방을 단단하게 어제 반등을 주면서 쉽게는 안 빠지겠다는 박스권의 모양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상한 대로
IT주들은 어제 그게 반등을 줘서 반등 주는 척을 했지만 또 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 피눈물을 받아먹을 거예요. IT는 그래서 힘들어요, 지금은. IT가 급등하려면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신고점을 갈랑말랑 해야 되고 아니면 트럼프 입에서 나는 반도체를 사랑합니다. 내가 반도체 보조금 1,000조씩 갖다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큰 호재가 터지지 않고서는 당장은 못 움직입니다. 결국은 뭐 실적 발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3분기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다. 없어서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실적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라는 얘기예요. IT가 죽지 않고. 근데 트럼프 악재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는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 자, 그러면 IT 지금 흔들리고 지금 약세를 보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강한 쪽은 테마주 장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장세, 박스권 장세에는 테마주들이 득세하는 장세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최근에 급등했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죠. 그리고 제약주들이 최근에 계속 강세고 오늘도 강세입니다. 오늘도 강세를 주고 있는 중이고 화장품주도 조정받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조선주도 원래부터 강했고요. 조선기자재도 최근에 강했고 그리고 원전 테마 최근 움직였다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또 움직일 거고 그러면은 전선 전기 테마주들도 2주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는 곧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지금 표역 종목을 여태까지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종목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건 딱 2개만 지금 수익 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곧 되겠죠. 그래서 수익 달성이 곧 될 게 일단 한국카본이 곧 될 거고 일단은 재룡산업도 제가 한번 드렸었고 태웅도 한번 드렸었고 조선기자재. 그래서 이쪽만 이제 조금만 더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계속 올 클리어예요. 계속 시장의 박스권이니까 주는 종목이 박살나질 않고 시간이 지나면 튀어오릅니다. 박스권, 순환매 장세, 테마 장세. 그래서 오늘 한 2주 동안 조정을 받았고 패턴은 61선. 원래 61선 이게 대형주거나 그다음에 장기 추세가 만들어서 이걸 61선 필살기라고 하는데 얘는 필살기까지는 아니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 61선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산업이라든지 가운전선이라든지 다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이제 올라갈 자리를 이제 틈틈이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지난주 맞죠?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재룡산업 다시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어떻게 공략할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재룡산업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이 7월 15일과 16일 한전 KPS 매수가는 각각 38,000원 그리고 37,4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5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16일 기준으로는 26.7%의 이 폭발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 태웅 17,500원 선에 접근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7월 18일 재룡산업 8,960원에 만나봤습니다. 0.22%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7월 19일 주성엔지니어링 31,5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43%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이어서 이번 주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7월 22일 한국카본 어제 만나봤죠. 매수가는 1,920원 짚어주셨는데요. 벌써 단 하루 만에 2.66%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10.6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 상황들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어제 살펴봤던 이 한국카본, 오늘 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대응해 볼지 전략 세워볼 거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인 재룡산업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한국카본 보겠습니다. 자, 조선주들이 여전히 강세고 뭐 운임 가격도 상승하고 뭐 좋은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뭐 벌크선이라든지 LNG선이라든지 LNG 뭐 C선 뭐 하여튼 뭐 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요? 뭐 쉐빙선도 있을 거고 하여튼가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그 병균들 바이러스가 전파될 것 같아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멈췄지만 지금은 안 그렇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면 미국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돈들을 엄청나게 써대요. 돈을 잘 벌거든요, 미국은. 하여튼 미국은 너무너무 좋아요. 걔네들은
뭐 옛날에 일본 그 엄청나게 그때 호황이었던 때처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 유럽하고의 그 격차가 코로나 이후에서 그러니까 GDP가 뭐 2배 이상 늘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었던데. 어쨌든 미국은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근데 미국 씀씀이가 막 크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막 쇼핑하고 그런데요. 어쨌든 그래서 배들이 지금 물동량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내수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도 싼 거 많이 사죠. 알리 제품들 많이 사죠. 그래서 운임 가격 이쪽은 뭐 해운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주라든지 뭐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조선주, 자, 삼성중공업 왜 이렇게 잘 가느냐? 기사를 봐보세요. 좋은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배들이 안 팔릴 것 같으면 얘네들이 수주도 안 되고 그러는데 지금 황금 사이클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 나와요. 어쨌든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가 지금 막 나와주고 있는 중이라 올라가는 거고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이런 애들 보면 그냥 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지수 3,000 넘어갔나 할 정도로 너무 강하게 움직이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건데 최근 시장이 흔들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왜냐하면 조선주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 한 8년, 10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징글징글해서 안 보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 물타기 하다 지쳐가지고 안 보는 것처럼 걔네들이 2년도 안 빠졌죠. 얘네들은 그런 고통을 10년 동안 겪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을 보고 하여간 이쪽을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는 건데 어쨌든 이쪽이 강하게 계속 움직이고 기사는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수급도 좋아졌어요. 현대미포조선 기관들 막 사죠.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들도 뭐 성강밴드서부터 해서 움직이니까 오늘도 잘 움직이네요. 그래서 이런 게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러면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게 시장 막 흔들릴 때에서도 조선주들로 강하고 조선기자재도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빠지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LNG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과거 본인이 이제 대통령 시절에 LNG 가스를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강매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외교를 잘 펼쳐갖고 가스를 많이 팔았죠. 남아도니까 셰일 가스가 남아도니까 그걸 막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값싸게 잘 샀죠, 뭐 그렇죠. 에너지는 중요하니까 어쨌든 미국도 남아도니까 파는 거고 그래서 뭐 상부상조 좋은 건데 어쨌든 그거를 근데 운반하려면 LNG 가스 선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본행제라든지 그 카본 그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련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고 조선주들 좋고 배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럼 화석 연료 내지 LNG 가스 무지하게 또 수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그 이슈에 또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LNG 가스 관련주로 해갖고 그래서 피팅 밸브 관련주들이 조선기자재도 들어가는데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가스관 관련주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엮이죠. 뭐 남북금융주 뭐 저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러시아 뭐 철도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엮이긴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 정도의 위치면 3% 5%는 간단하게 수익이 나올 거다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뭐 걱정도 안 됩니다. 갖고 있다 보면 3% 달성될 거니까 나중에 수익 달성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거래가 없어서 급등은 모르겠습니다. 급등하는 건 성광밴드고 자 그러면 급등 명중 종목 SK하이닉스부터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그냥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물리면 정말 많이 빠져봐야 18만 원 보입니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보나마나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좋은데 그 좋다라는 게 그래서 기사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상치만큼 나왔다 그러면 조금 시무룩하거든요. 근데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기사를 보면은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가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되고 만약에 설사 예상치만큼,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치만큼 나와서 시무룩해서 막 흔들린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왜냐면 3분기는 더 좋을 거거든요. 4분기는 더 좋을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리고 싶을 때에서 기사를 이렇게 뻥튀기를 할 거예요. 올리고 싶을 때 장인애들이 그러니까 원래 외국인들이 매집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올릴 때쯤에 되게 되면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엄청나다.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집 팔아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얘들 매집이 끝났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내일 모레 있을 실적 발표 이후에서 일단 저는 반등을 예상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반등 줄 거를 예상을 하자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갖고 있다면 저는 안전하다고 보고 다시 뭐 3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제일 안전한 종목입니다. 흔들려도 안전한 종목. 하이닉스 나중에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저와 함께 서울경제에서 있을 때 동안 계속 볼 거니까 아주 지겹도록 들을 거니까 하여튼 안전한 종목입니다. 하여튼 하이닉스 하면은 이종수 전문가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만큼 안전한 겁니다. 자, 다음은 일진전기. 자, 이제 원전 테마주 최근에 움직였던 것들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노리시려는 분들 할 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진전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룡전기 그다음에 다 비슷해요. 지금 일주일 또 2주 동안 빠졌어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이런 애들 보면 수급이 기관들이 많이 샀거나, 자, 좀 전에 재룡전기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나, 자, 그리고 일진전기 기관 외국인들이 다 들고 있죠. 그럼 이게 떨어지게 되면 개인들은 좋아해요. 왜 없거든요. 나는 없는데 개인들은 없는데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싫어하죠. 근데 지금이 하락장입니까? 상승장인데 상승장 속에서 잠깐 조정받은 건데 그러면 다시 또 테마주를 득세하게 되면 갖고 있는 애들 그리고 그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들이라면 이걸 안 올리겠습니까? 올릴 이슈는 많아요. 여름이 됐으니까 전기가 딸린다. 아니면 뭐 미국의 지금 전력 수요가 지금 부족할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원전도 지어야 되고 전기도 막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 쪽으로 전선 쪽으로 지금 노후화가 돼서 이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지만 또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뭐 기업이 또 뭐 어디가 그래서 전선을 들고 글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로 갑니다. 브라질로 갑니다. 아니면 뭐 영국으로 갑니다. 뭐 등등등 뭐 다시 이제 기사가 언젠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수출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김밥만 수출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쪽은 수급만 봐도 조만간에 이제 저점을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면 또 다시 신고가 봅니다. 다시 신고가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재룡전기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명은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물려있죠. 물려있기 때문에 61선 지지하고 한 2주 동안 빠졌어요. 2주 동안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 줄 때 됐습니다. 뭐 일주일 안에 반등 줄 모양 만들고 있으니까 곧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매매하다 물리면 또 수익 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원전 테마. 앞에서는 전선 테마고, 자, 두산중공업.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시끌시끌한데 단번에 안 올려요. 왜냐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번에 안 올리고 일단 저점 19,000원, 그다음에 고점 22,000원 박스권 탑니다. 왔다 갔다. 급등하는 건 오히려 아까 봤었던 이슈를 좀 덜 타거나 좀 가벼운 애들이 좀 급등을 하고, 이런 애들은 급등을 잘 안 해요. 급등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호재를 터뜨려야 됩니다. 40조짜리 뭐 체코? 그거 하고 안 되고 40조짜리 그런 거 한 3개 정도 120조 한다면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래서 좋은 얘기가 많이 좀 나와야 움직일 것 같고, 나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개인들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셀티론 것처럼 잘 안 가고 옆으로 행보한다는 건 개인들을 털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계속 사고 갖고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가는 것 같아도 3만 원, 4만 원 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올라갈 종목이에요. 당장 안 가는 것은 무겁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안 태우기 위해서 애를 태우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이것도 원전 테마. 최근에 팍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았는데 얘는 날이 서 있습니다. 제가 불기둥 방송을 했을 때에서 강하고 각도가 서 있는 종목들을 선호를 했는데 걔네들이 다 수익률이 다 좋았습니다. 이유는 각도가 서 있는 애들이 잘 뛰어요. 원래 잘 뛰는 육상부 애들이 원래 잘 뛰잖아요. 그렇죠? 육상부 하는 친구들이 다 잘 뛰듯이. 그리고 몸무게가 가벼운 친구들이 더 잘 뛰죠. 몸무게가 200kg 넘어간다. 뭐 스모 선수들 잘 못 뛰죠. 그렇죠? 잘 못 뛰지만 힘은 좋죠. 그런 거예요. 육상 선수 마른 사람들은 잘 뛰지만 그 스모 선수에 비하면 안 되죠. 그 중량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각도가 서 있고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특징이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이는 빨리 가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급도 헤비급이 있고 건투도 핑급이 있고 뭐 웰터급이 있고 플라이급이 있고 급을 나누는 게 이 급 차이를 넘기질 못합니다. 헤비급의 그 타이슨은 제외지만 대부분 속도가 느리지만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천천히 올라가는 헤비급 선수 같은 그런 이제 차이고 속도는 느리지만 파워는 어마어마하고 우리 기술은 엄청 빠르죠. 그래서 뭐 플라이급, 뭐 펜터급 뭐 이렇게 좀 가벼운 친구인데 그래서 움직이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라 거래 봐봐요.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는 종목 제가 그 유가 관련주들도 작년 10월 달서부터 올해 1월 달에 얘기했지만 다들 60%, 100% 막 올라갔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다 대한고래 이상한 거 엮여가지고 그쪽은 저는 이제 얘기를 안 하지만 과거에 작년 10월 달, 올해 1월 달, 2월 달 유가 관련주들 유가 상승 내지는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다. 왜냐면 다 거래량 보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석유 이런 애들 거래량 보고 얘기했는데 거래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0%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도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연민. 오늘 재룡산업이죠. 자, 재룡산업. 자, 61선 일단 언제 움직일지는 일단 저쪽이 움직여봐야 아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효성중공업 얘가 좀 대장이에요.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가운전선, 뭐 HD, 현대일렉트릭 다 비슷한 패턴 다 비슷해요.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들 다 패턴이 비슷한데 이런 애들이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재룡산업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마찬가지 우리 기술과 마찬가지에도 각도가 서 있죠. 가벼워요. 그리고 1,600억짜리이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2주 만에 100%를 뽑아내는 애고 한 달 만에 120%를 뽑아내는 애입니다. 원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지금 빠지기도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다 수익 달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장도 좋고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62선 닫고 움직이면 이런 애들은 가볍게 얘는 플라이급 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애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저쪽이 이제 반응을 주면 갑자기 5%, 8% 한 번에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지금 61선에 이렇게 슬슬 내려올 때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지난번에 가격 샀던 것처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8,170원 현재 가격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 원전하고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전기 부족 사태 때문에 머리를 지금 맞대고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원전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근데 원전을 지으면 뭐 합니까? 그 전기를 뭐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할 거예요? 뭐 텔레파시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다 전기로 다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전을 짓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들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방산에서 작년에서 많이 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재작년하고 작년에서 방산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부담스러워 추천을 못해요. 이제는 원전입니다. 작년에서는 원전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갈긴 갈 것 같은데 방산이 그때는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방산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보내주고 이제는 방산 다음에 이제 원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 전선, 전기 오늘은 전기 테마의 재룡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이 재룡산업 매수가는 8,17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고민되시는 매수가 그리고 종목명,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바로
VT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들샷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종목이죠. 현재 리들샷 제조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정고점 돌파가 나올 듯 했는데 오늘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매수가가 34,2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은 30%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체크해보자면 약 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36,8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VT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VT 한번 볼게요. 자, VT 뭐뭐 하는 업체인가 봤더니 뭐 화장품도 하고 음반, 기획, 생산, 홍보, 공연, 매니지먼트, 2차 전지하고 뭐죠 이거? 뭔가 그 업종에 뭐 하나 이렇게 비슷한데 이거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기획사, 뭐 광고, 대행업체 하다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화장품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전기차도 해보고 수소 사업도 해보고 뭐 투자겠죠. 뭐 공장 짓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근데 실적은 좋네요. 실적 아까 봤는데 실적이 그쵸? 우상향. 2021년도에 2천억 벌었는데 내후년에서는 6천억 번다고 돼 있습니다. 무슨 회사죠? 대단하네요. 도깨비 회사인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 봐봐요. 개인 생활용품, 화장품 업종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네요. 아니면 화장품업을 주업을 했는데 돈이 잘 벌려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건가?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이고요. 이름이 바뀌었나? 1조 3천억이 되는데 제가 이거를 기업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과거부터 뭔가 이름 바뀌었을 거예요. 화장품 기업 아마 찾으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잠깐 한번 볼게요. VT 변경 최근에 상호 변경이 있었네요. 근데 이전에는 VTG GMP 어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업종 변경. 자, 어쨌든 많이 올라갔어요. 일단은 나중에 이거는 다시 살펴보고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34,200원이면 자 봐봐요. 바닥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실적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에 대한 미리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좀 낮으면 그냥 뭐 여기 3만 원 안 깨지면 가져가면 되는데 3만 원이 깨지게 되면 이게 제2의 셀트리온이 될 수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냐면 비슷했거든요. 이때 당시도.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저주를 퍼붓던 사람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많이 빠질 거니까 조심하셔라. 반토막 날 수 있다. 자, 37만 원에서 그래서 결국은 반토막이 더 났죠. 1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제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이때 당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코로나주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쭉 빠진 다음에 제가 2022년도에 이거 배당 먹으라고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인가 2023년도 배당 먹으라고 추천해가지고 올라가고 수익 나서 자랑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제약. 근데 이 나머지 두 개는 뭐 합병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자, 어쨌든 VT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34,000원대 샀잖아요. 그러면 강한 차트의 흐름을 보이니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라는 게 정확한 저의 표현인 거고 3만 원 깨지면 그냥 버리면 된다는 얘기는 이게 계속 냅두면 5만 원도 가고 6만 원도 가고 혹은 10만 원도 갈 수 있는데 3만 원이 깨지면 그 모든 꿈들은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3만 원 깨지면은 수익인 사람들 그냥 쿨하게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34,000원에서 있는 사람은 3만 원 깨지면은 수익 났다가 20% 깨지면 절대 못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셀트리온처럼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60%까지 가는 거라 그래서 결국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기준연봉 21선 여기가 32,000원대가 됩니다. 이게 깨지면 손절 아니면 수익에서 좀 짧게 대응하고 싶다 그러면 35,000원에 대응하세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정리하고 싶다 35,000원 좀 안전빵으로 대응하고 싶다 32,000원 그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요. 안 깨지면 정고점 돌파 좀 내비려도 됩니다. 아직 수급은 그게 크게 꼬이지 않았고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그리고 아직 화장품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얘도 강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 어떤 다름이 종목? 아니라 저기 넷패스요. 넷패스. 네, 그거 15%에 25,000원인데요. 15%에 25,000원.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요. 요거 보니까 어. HB 테크놀로지가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HB 테크놀로지도 이게 바닥인다 싶었는데 이게 2021년도거든요. 네, 바닥인가 싶었는데 바닥에서 더 빠지더니 그리고 또 반등 줬다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더 빠지면서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닥을 엄청나게 옆에서 이제 횡보하거나 흔들어주고 이러면서 올라갔거든요. HB 테크놀로지가. 네, 넷패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넷패스도 네. 지금 요 모양을 머릿속으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이미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요 위치랑 어디랑 지금 제가 볼 때는 비슷하냐면 이 넷패스의 현 위치가 HB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네, 한 요쯤의 위치 아니면 요쯤인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근데 뭐 여기가 제일 비슷한 것 같거든요. 모양으로 예. 여기가 짧았잖아요. 여기가 짧죠. 예, 예, 여기가 짧은데 근데 만들어진 앞으로의 형상은 요거 아니면 요거와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넷패스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쁘다는 아닌데 이렇게 길게 보면 예, 여기가 지금 이게 확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좀 짧죠. 요거랑 다시 HB 테크놀로지를 보면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나서 요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이게 여기 떨어진 요 정도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렸다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네. 같은데 참을 수 시간은 있으면 좀 걸려도 돼요.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네, 네, 이거는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차트 모습이 무섭게 떨어지는 칼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면 안 되고요. 네, 저점도 깨졌고 근데 이제 낙폭과대는 맞아요. 낙폭과대는 맞는데 이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세력들이 매집은 하고 싶고 어차피 세력들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더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5,000원에 사서 나중에 2만 원, 2만 5천 원 올리면은 3배, 4배 먹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어느 개인이 많이 갖고 있어요. 어느 땅을 시골에 있는 땅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뭐 개발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땅을 뭐 재벌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슨 우리 유명한 누군가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땅 투기꾼들이라고 할게요. 그냥 땅 투기꾼들이 거기 다 매집을 했어요. 땅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올립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땅은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거나 책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의 소재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자기네 이익이 안 되면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야 되는데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빠진 거고 어느 정도 빠지면은 얘도 반등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작으면 지금이라도 교체하면 되잖아요. 네, 손실이 너무 지금 커서. 어마어마하니까 아까 그래서 얘기하셨잖아요. 저하고 얘기했던 거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예, 일단 6개월만 참아 보시고요. 6개월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은 보일 것 같고 예, 한 2년 정도 지나면 지금 로봇들도 지금 테슬라가 뭐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얘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예, 예,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 로봇 이런 것들 자율주행들이 이제 막 성행하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가 득세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개인들이 이제 지쳐가고 다 던지고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버텨야 돼요. 그 회사 그 리스크가 좀 많던데 괜찮을까요? 상패 같은 거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이미 안 좋은 네. 거는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예, 예. 망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넷패스가 기술력이 상태가- 없는 회사도 아니고 네. 실적을 제가 한번 볼게요. 실적은 자 적자, 흑자, 지금 적자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는 지금 당장 뭐 상패를 들어갈 그런 요건은 되지는 않아요. 흑자가 중간에 한번 있었고 뭐 네. 이런 이제 다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뉴스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자가 줄었다. 물론 흑자 전환되면 좋겠지만 차트를 봐서는 흑자 전환되는 분위기의 차트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적자가 좀 줄었다. 아니면은 더 흔들릴 수도 있는데 흔들어도 IT 주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뭐 기사를 보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자료들은 많으니까 앞으로 반도체들이 좋을 게 확실하다면 얘네들도 뭐 이상한 짓들을 아마 안 하면 그렇죠? 얘네들도 원래 네. 본업대로 그것만 잘 한다라 그러면 제가 볼 네. 때는 뭐 실적은 흑자 전환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하고 LG. 20%의 LG화학? 예, 자, LG화학 35만 원. 35만 예, 35만 원. 예, 예. 비중은요? 20%요. 20%.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예, 자, LG화학 이제 2차 전지 부분에서 LG 에너솔루션 2차 전지를 주고 자기는 이제 화학주로 바꿨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2차 전지로 묶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2차 전지 지금 약한데. 트럼프는 2차 전지를 약간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정확하게 싫어한다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는 엔진 돌려야 되고 값싼 휘발유를 돌려야 되고 그게 더 경제적인 이익이다 그러고 있고 하고 있다 보니까 보조금 줄인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35만 원에 최근에 들어갔다면 반등 줄 때 그러면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이쪽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을. 예, 그렇죠.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35만 원 가면 그냥 깔끔하게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면은 안전하게 미국 정부가 좋아하는 섹터로 종목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렇게 그냥 해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얼마 정도 되면 팔 수 있나요? 저는 그냥 35만 원 올라와도 아니 뭐 지금 뭐 테슬라가 로봇 만든다. 앞으로 로봇 많이 지금 삼성전자도 몰래 로봇 만들고 있고 그래요. 근데 로봇주는 지금 당장 안 움직이지만 어쨌든 반도체나 로봇주나 아니면 지금 원전, 전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도 좋고. 요거는 반등 줄 때 35만 원에서 교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이제 4시에 이제 장 끝나고 어제와 마찬가지 이제 공개 방송을 해드릴 건데요. 시장 안 죽습니다. 죽을 리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고 죽을 거였으면 미국 시장 어제 급락 나왔어야죠. 근데 미국 시장도 완벽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에 겁먹지 말고 무서우면 제가 어제 바닥이 어느 정도에서 나올 건지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 또 해드릴 거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테마주들만 움직여서 그렇지 대형주들의 낙폭과 종목대 타이밍은 사실 오늘은 아니에요. 언제인지 궁금하면 이따 4시 공개 방송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하게 오후 4시에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만의 든든한 포트를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2,750선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주 매매에 용이한 시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재룡산업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